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 8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공동소유 23번 공동소유 나오는데 뭐 공동소유는 문제가 두 개 있으니까 24번을 이제 별표 해놓고 보겠습니다. 24번 문제를. 그 별표 좀 해두시고. 그래서 공동소유에 대해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소유권, 소지의 소유자, 합의자, 갑을 중 을이 사망하죠. 절대 합의는 공유지분이었기 때문에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면 두 사람으로 등기 명인 표시 변경합니다. 명인 표시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서 한 사람이 주면 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특이하게 없는 한 갑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해서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갑 단독 소유로 합의자 명의 변경 등기한다. 이제 그게 옳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종중명의 이전 등기할 경우에 종중 대표자가 등기 권리자다라가 아니라 종중명의로 그 종중 김혜김 씨가 그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다만 대표자는 대리로 등기를 신청할 뿐이다라고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할 원인을 등기할 때 농지 취득자에게 공유물 분할은 땅이 두 개로 나눠지니까 농사 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하게 되면 취득 자격증이 필요 없어요. 농사꾼이었던 그 두 사람이 두 개로 쪼개지니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분은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안 된다는 얘기지. 이 공유지분은 그렇게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지금 누가 이렇게 갑이 이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에서 누구 소유권 보존 등기 누가 공유자 이렇게 공유자 뭐예요? 갑이 2분의 1 있고 공유자 을이 2분의 1 있다 하게 되면 이 갑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1번 갑의 2분의 1의 저당권 등기가 가능하다. 병이란 사람이 갑이 돈을 안 갚으면 경매에 들어가면 임의경매에 들어올 것이고 임의경매에서 경락받으면 정이 갑의 2분의 1을 받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합의자 1이 다른 합의자 전을 동의로 자기 지분 얘기 나오죠. 절대 등기부상에는 합유 지분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합유 지분이란 말은 민법에서 쓰는 말이지. 등기법에서는 합유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합유자 갑, 합유자 을이라고 나눠서 쓰니 있어요. 근데 등기부는 절대 지분이 없으니까 틀린 말이다. 그 다음에 그 26번 문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거기 보시면 1번 여러 동의 건축물이 한 개의 건축물 대장에 뭐가 있는 경우 등재된 경우에 한 개의 건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여러 동의 뭐예요? 건축물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이 작성됐을 때는 뭐예요? 그만큼 수개의 보존 등기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토지의 특정 일부에서 이전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뭐라고 이거 분할을 합니다. 분필. 분할해서 두 개로 나누고 그 전부가 이전 등기되는 것이지 일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일부 이전 등기는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3번에 유증에 대해서 연기하죠. 특정 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면도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특정 유증이 아니라 뭐예요? 포괄 유증이 뭐예요? 등기 없이도 권리 취득이 된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다. 그 다음에 4번에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서 수탁자면에 등기한 뭐 기본 원칙이죠. 그 다음에 합의는 지분 표시 안 된다. 몇 번이? 3번이 틀린 답이었다. 넘겨보시면 뭐 26번은 뭐 그냥 그렇게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연결된 거니까 한번 봐두시고 27번을 별표하고 봅니다. 27번 별표 보면 이전 등기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상속은 뭐예요? 상속은 등기 안 해도 농지를 뭐하고 취득하고 왜 등기하냐면 뭐예요? 그 농지 팔라고 하는 거니까 절대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등기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취득 자격증이 필요 없다. 그래. 여기 2번 소유권의 일부전하죠? 일부전하는 것은 뭐예요? 지분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소유권이 대지권이 나오죠? 대지권 나오고 건물만 나왔어요. 건물만 나왔다. 이전 등기 못한다. 왜? 일부니까. 그 다음에 4번 거기 이게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인데 거기 뭐라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면하는 판결이 10년이 경과돼도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단독 신청할 때 판결 받죠? 그 판결에서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를 하겠다. 두 번째 승소한 권리자만 한다. 세 번째 뭐라고 이거? 그 매매 계약을 맺으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10년 소멸시효에 걸려요. 근데 그 점유하고 있다든가 판결 받으면 소멸시효 안 걸리니까 10년이 경과돼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5번이 그래서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을 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을 하는데 승소한 권리자는 뭐예요? 의무자의 등기표 정보 필요 없죠. 승소한 의무자가 등기할 때는 뭐예요? 의무자니까 내지만
권리자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28번 문제 틀린 거랬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뭐로 인해서 합병으로 소멸된 갑 회사의 부동산을 그 합병으로 설립된 을 회사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등기 명의의 뭐예요?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으로 소멸된 갑 회사의 부동산을 합병 설립된 을 회사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 이전 등기하는 거, 이전 등기하는 것이지 명의자의 표시 변경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고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는 자, 상속이라든가 포괄유증이라든가 뭐예요? 이 합병 같은 것은 자, 뭐에 안에 들어 등기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취득되는데 등기를 하는 이유는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데 등기는 이전 등기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실체의 관계와 부합하지 않은 원인무의 이전 등기가 갑으로부터 을로 경유된 경우 갑은 갑은 누가 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뭐예요? 청구할 수 있다 써 있죠? 그래서 거기 자,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않은 원인무의 이전 등기가 갑으로부터 을로 명예돼 있으면 갑은 을에 대해서 말씀을 청구할 수 있고 당연하고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원인무의 이전 등기가 갑으로부터 뭐예요? 을로 된 경우 갑은 을한테 뭐예요? 말수를 구하지 않고 뭘 하기 위해서 이거 진조명의 회복을 해서 이전도 청구할 수 있어요. 방법은 두 가지다. 그거 말수를 하든가 아니면 뭐예요? 다시 이전 등기 받든가. 그 다음에 4번 공동상속인 중 1위는 공유물 보존 행위로서 상속인 모두를 해서 상속등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원이 하든가 1인이 전원이 하는 거 그건 가능한데 절대 자기 지분만에 상속등기 안 된다 그랬죠? 그 외우자 그랬어요.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외우자 그랬고. 그 다음에 자, 시효 취득에 의한 이전 등기할 경우에 원인은 시효 취득으로 그 등기 원인 날짜는 시효 기간이 기산이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보시고 그다음에 자, 거기 그 29번 뭐 아까 이제 봤던 거니까 넘기시고 직권말소 넘기시고 그다음에 자, 32번 뭐에 대해서 환매 등기 얘기입니다. 환매 등기. 자, 환매 등기가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온 게 환매는 뭐예요?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어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만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각계 전투 모양으로 환매 등기는 부기 등기하는 것이고 다음 중 각종 권리 필요 있게 기사상했죠? 뭐 그런 거 때문에 한번 봐두자 그 얘기죠. 자, 그럼 정확하게 환매 등기라고 하는 것은 돌아올 한자입니다. 다시 뭐 하겠다는 얘기, 다시 사겠다 이제 그런 얘기, 다시 사겠다. 그래서 환매 등기하게 되면 도로 뭐 하겠다, 도로 사겠다 이런 얘기니까 자, 뭐 할 때 이전 등기하죠? 자, 이런 식으로 갑이 누구한테 갑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뭐예요? 야, 내 아들 내미는 뭐예요? 미국 가서 공부시킬 테니까 네가 일단 부동산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사라. 얼마에 사라고? 5억에 사라라고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우리 아이가 뭐예요? 적응하지 못하면 다시 나한테 팔아달라라고 이게 바로 뭐라고 이거 환매 특약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환매 특약을 하게 되면 자, 하게 되면 이게 뭐니까 채권이니까 일단 뭐예요? 기본적으로 누가 갑에서 을 앞으로 뭐 한다는 얘기니까 소유권 무전 등기 갑에서 자, 그다음에 2번 뭐라고 2번 소유권 연등기 을 앞으로 이렇게 연등기 하죠? 원인을 모래해서 매매를 원인에서 뭐예요? 이전등기 한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러면 갑의 을한테 팔았다 다시 이제 사왔다니까. 환매 다시 사왔다니까. 자, 부자지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환매 계약서 이 계약서를 가지고 누구한테 을한테 뭐 해주면서 보여주면서 나한테 도로 팔으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제3자한테 뭐 해버리면 부동산을 만약에 팔아버리면 이렇게 팔아버리면 자, 이 뭐예요? 이 갑은 을이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손해배상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절대 이 제3자, 계약 맺지 않는 제3자한테 내가 뭐예요? 얘한테 도로 사올 뭐예요? 자, 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하고 얘한테 팔아달라고 말 못합니다. 왜? 채권이니까. 절대 계약 맺지 않은 사람한테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런 산자한테 대항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하니까 만약에 제3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등기 아래에 2-1번 무슨 특약이 필요하다는 게 환매 특약이라 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환매 특약 필요하다. 자, 그럼 갑 앞으로 등기하게 되면 을이 뭐예요? 제3자한테 뭐 했다 하더라도 팔았다 하더라도 자, 이 병이 특약 등기를 보고 샀으니까 이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나한테 도로 팔아달라라고 요구해서 이전 등기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원인을 모래해서 환매를 원인에서 등기가 가능한데 그렇게 될 경우에 얘가 당연히 뭐예요? 환매 등기할 때 얘가 권리자고 자, 환매를 원인을 이전 등기할 때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러면서 우리가 환매 등기 얘기 나오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환매 특약 등기, 환매 특약 등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일단 먼저 볼 사항은 왜 하느냐? 뭐 때문에 한다? 제3자한테 뭐예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권리를 뭐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먼저 그거부터 이해해 두자죠. 자, 그게 뭐가 되면
그게 이해가 되면 두 번째 불상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환매 등기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뭐 한다? 플러스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자 환매 등기를 뭐예요? 환매 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 환매 등기를 뭐 한다? 동시에 신청한다. 동시 신청이다. 이렇게 동시 신청해. 자 이렇게 동시 신청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동시 신청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자 환매 계약서 있죠? 자 이 신청서 할 때 신청서가 뭐예요? 신청서는 별개로 다른 뭐예요? 다른 따로따로 별개로 제출한다. 별개 제출이다 라고 한번 봐보자는 얘기. 별개 제출이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뭐예요? 신청서에 무슨 사항? 필요적 사항이 있는데 이 필요적 사항은 뭐예요? 필요적 사항은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자 그 증거를 남겨놓지 않으면 딴소리 하게 돼. 딴소리. 그래서 5억에 팔았는데 내가 언제 5억에 팔았냐 이런 소리 하니까 이 매매대금 매매비용 있죠? 이 매매대금이나 매매비용은 반드시 뭐라는 게 이거. 자 매매비용은 반드시 기재를 하라. 매매대금 매매비용 꼭 써라는 얘기 필요사항이에요. 근데 임의적 사항이 있다는 게 임의적 사항. 이 임의적 사항은 바로 뭐다? 그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그건 기간이다. 환매 기간 있죠? 환매 기간은 이건 임의적 사항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자, 그다음에 환매 등기는 뭐예요? 등기 실행은 반드시 등기 실행은 언제나 이전 등기 안에 무슨 등기 한다고? 부기 등기한다. 자, 보시고 그다음에 직권 말소가 있는데 직권 말소는 언제 말소하냐면 그 환매권 행사로. 자, 환매권 행사로 이렇게 이전 등기 해왔죠? 도로 사왔으니까 필요 없죠? 그때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는 거예요. 직권 말소는 환매권 행사로 이렇게 환매권 행사로 무슨 등기 마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후 그 환매 특약 등기 있죠? 특약 등기 이 등기를 뭐 한다는 얘기 등기를 직권 말소한다. 자, 요 정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자면 환매 등기. 자, 시험 문제 요 내용만 이해해 두시고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등기법에서는. 부분적으로 나왔을 때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뭘 기억하라고? 언제나 부기 등기한다. 자 기간은 임의적이고 필요사항이 이거다. 자 그다음에 대항력 때문에 한다. 직권 말소는 또 직권 말소 때 별 테니까 지금 이해되잖아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가 나오는데 이 신탁 등기는 뭐예요? 신탁 등기는 뭐하고 환매 등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신탁 등기는 신청서 한 장이에요. 뭐와 같이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무슨 등기 하는데 신탁 등기를 하는데 자 한 개에 뭐예요? 한 장에 뭐라고? 한 장. 동일 신청서. 동일 신청서로 한다니. 동일 신청서. 이 동일 신청서를 하니까 우리가 대부분 뭐예요? 신탁 등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아파트 재건축할 때 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아파트 재건할 때 조합원 있죠? 1번 아파트 구분 건물 소유권자의 조합원들은 자 관리처분 건물 철거하고 건물 철거하고 네, 땅만 남았을 때 그 땅 토지 등기부에다가 그 신탁 등기를 한다. 그러면 갑이란 사람이 뭐라고 이전 등기 해주는데 이전 등기 하죠? 원인을 모래해서 신탁을 원인해서 뭐예요? 조합원 앞으로 하죠? 그 다음에 신청서가 한 장이니까 2번이라고 하는 이 순위번호 하나에 무슨 등기하고 무슨 등기를 같이 하는 거 이거.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할 때는 자 위탁자 맡기는 사람하고 수탁자 관리하는 사람의 이름과 성명 그 신탁에 대한 목적 신탁의 뭐예요? 종료사항 같은 거 있죠? 그런 사항을 적은 뭐라고 신탁 원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원부를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부를. 그래서 신탁 원부를 처려놨어요. 어디에? 213호에 처려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뭐예요? 신탁 등기 나오면 누구만이 단독 신청해요. 누구만이 하는 거예요? 단독 신청을. 수탁자만이 단독을 한다. 절대 자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니까 만약에 뭐예요? 신탁 등기 나왔는데 공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절대 틀려. 그 만약에 신탁 등기를 말소할 때는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말소 등기, 신탁 등기, 말소 등기. 어떤 신탁 단어 들어가면 무조건 단독이에요. 무조건 단독이다 보자니까 단독. 그다음에 뭐가 하나다? 대의 신청가 하나다. 무슨 얘기예요? 수탁자가 안 하면 뭐예요? 위탁자가 대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관리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에요. 자, 이 수탁자가 여러 사람이죠? 그 수탁자가 다수일 때 누가 수탁자가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가 뭐예요? 다수인 경우다 아니에요. 다수인 경우. 이렇게 다수인 경우는 절대 뭐라고 공유가 아니라 뭐예요? 합의로 뭐라니 게 이거. 합의로 관리하라. 이렇게 공유를 하면 된다죠. 그다음에 자, 신탁 등기 말소에 있어서 신탁 등기 말소 있죠? 말소에 있어서 절대 그 말소가 있을 때 뭐 자, 만약에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됐을 때 이걸 뭐라고 이거 주등기로 뭐예요? 주등기를 등기하는 것이지. 절대 신탁 등기는 부기 등기 자체가 없어요. 다 무슨 등기하라고 이거 신탁 등기 주등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33번 문제가 뭐라고 써 있냐면 자 1번의 문제 33번 문제 그 별표 한번 해주세요. 33번 별표. 자 뭐라고 써 있냐면
수탁자가 수인일 때는 뭐예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공유를 아니 남이 부동산 관리하면서 자 공유로 지분을 등기하면 없어요. 그건 합의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수익자가 수탁자를 모여서 대의해서 신탁 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 등기와 신탁 등기는 별개의 등기물로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당연히 있을 수 없다. 신청서가 한 장이니까 같은 순위번호 이렇게 같은 순위번호 2번에 무슨 등기하고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같이 한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문제 나왔을 때 뭐라고 써 있으면 신탁 등기라고 써 있으면 절대 이 신탁 등기는 이전 등기와 같이 가니까 주등기. 항상 신탁 등기 나올 때 주등기로만 나와야지 부기등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틀린 말이다라고 그렇게 일단 외우세요. 그렇게 머릿속에 외우는 게 더 빠를 것이다.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거기 자 뭐라고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4번에 신탁 종무로 신탁 재산에 관한 권리가 이전됐을 때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 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그게 단독이다. 그래서 4번이 맞다. 하여튼 신탁 등기는 무조건 뭐예요? 신탁 등기 나면 다 뭐라고 표현하자? 단독 신청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잖아요. 단독 신청이다. 그다음에 5번 위탁자가 자기 부동산의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라 해서 설정한 저당권 등기가 자 뭐라고 이거 신탁 재산에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자 물권별정주의에 반해서 무효다. 답을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다. 고민할 거 없고 네 가지만 법이다. 그래서 여기 작년에 그 34번 문제가 작년 문제예요. 작년 문제인데 거기 자 거기 뭐 1번은 뭐예요? 하나의 순위번호 사용한다 그랬고 2번은 뭐예요? 단독이죠. 그다음에 거기 3번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부기등기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항상 뭐로 하라고? 주등기로 한다. 왜? 신탁 재산의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됐을 때는 그 뜻 등기를 주등기로 하고 그 등기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자 신탁 등기하면 항상 뭐라고 이거 부기등기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자 거기 뭐 35번은 필요 없고 36번 문제를 보자. 36번. 그러면 36번 문제 보시면 거기 부동산의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자 1번 뭐라고? 단독 신청. 자 2번 뭐예요? 대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대의 없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 다시 보자. 항상 답으로 등장하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뭐라고? 단독 신청. 그 다음에 뭐예요? 대의 가능. 그 다음에 뭐예요? 자, 합의요. 항상 뭐예요? 항상 자, 신탁 등기에 대한 뭐예요? 그 등기에 대한 그 등기는 당연히 뭐라고 이거 주등기니까 신탁 등기를 말소하든 뭐하든 다 주등기로만 하는 거예요. 주등기로만. 부기등기라는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3번이 뭐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뭐예요? 자, 수탁자가 몇 사람 이상일 때는 두 사람 있을 때 합의 관계라고 했죠? 그 다음에 동일 서면을 하고 선거의 4번은 그죠? 그 다음에 자 신탁 등기 신청서에는 신탁 목적으로 등기법 소정의 기재사항 적은 서면을 첨부한다 써 있는데 신탁 목적을 정한 게 이게 신탁 원부예요. 신탁 원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3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탁 등기 뭐 한 거 이거 틀린 거 했죠? 일단 첫 번째 뭐라고? 자 1번에 뭐예요? 단독. 동그라미 2번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그 계속 지금 시험 문제 나왔던 걸 반복해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중요하니까 또 풀어보고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자는 게. 그래서 1번 뭐예요? 자 단독. 2번 뭐라고? 대의 가능. 그 다음에 3번이 왜 틀렸어요? 여러 명일 때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공유예요? 합의예요? 합의. 그게 그런 게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나오니까 잘 보자는 게. 그래서 몇 번이 틀린 것이다? 3번이 틀린 것이다. 그 다음에 신탁 원부 내라 그랬죠? 등기부가 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거기 농지에 대해서 신탁법상의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농지 취득 자격 답으로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다 그런 얘기 그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에요. 자 용익물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익물권은 뭐예요? 시험 문제 작년에 전세권에 관한 사항이 나왔는데 뭐 용익물권은 문제가 나와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틀릴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 왜? 민법이 그렇게 배우시면 용익권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민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등기법이 지금 뭐예요? 자 등기법을 학원에서도 저렇게 지금 뭐 공부 많이 하라고 말을 못 합니다. 왜? 뭐 제 과목이라고 공부 많이 했다가 1차 과목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수업 시간이나 수업이나 잘 듣고 나중에 이제 뭐예요? 막판에 지적은 한 7월부터 해도 6월달, 7월달 그때 해도 안 늦어요. 그때 빨리 딸달달 외우면 되니까. 근데 등기법은 참 어려워요. 근데 그거 어려운 거를 이렇게 이어져 있어 어려운 거를 뭐예요? 공부하라고 얘기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민법 공부해야지 그 2차 과목 공식법 공부에다가 떨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민법 하라고 이제 못하게 하는데 자 말을 못 하는데 일단 그래도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수업 시간에 결석하지 말고 수업 듣고 여러분 이제 인강 들으니까 계속 적어도 한
세 번 이상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 이상 듣고 나서 문제 푸는 것도. 근데 그렇게 이제 여름 공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 막연하게 되겠지. 아유, 아닙니다, 그거. 자, 계획을 잘 짜갖고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1차 과목 정확히 시간 투자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1차 과목이 정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 2차 과목. 자, 지적도 한 문제고, 등기도 한 문제고, 뭐예요? 공인중개사법도 한 문제니까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건가 잘 봐두시고, 또 9월 달에는 중개사법 70조 안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그거 몰빵합니다, 이거. 몰빵해서 그거 점수 내야 됩니다. 그게 나와야지만이 뭐예요? 합격이 꼭 가능합니다. 70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 50점대, 공세법 60점.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점수는 뭐냐면, 지적은 뭐예요? 지적은 12문제 중에서 9에서 10문제 맞고, 등기는 12문제 중에서 뭐예요? 6에서 7문제 맞아갖고, 이렇게 뭐예요? 15문제에서 17문제 있죠? 16문제라도 맞아요, 16문제. 자, 이거라도 꼭 맞자니. 16문제를 맞아야지만이 세법 16문제 중에서 몇 개 맞으면, 9개 말해도 맞으면, 이게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25개가 돼요, 벌써. 10개 맞으면 뭐예요? 26개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용익물건은, 자, 용익물건 이게 나오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건이에요. 이렇게 용익물건이라 하게 되면 용익물건은 뭐예요? 용익물건은, 자,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예요? 등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절대 공유지분 나오죠? 이 지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 등기 못 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용익물건 같은 동일 범위에 대해서 뭐예요? 모두 안 되고 이거. 중복등기도 아니 된다. 이게 가장 특색이에요. 그래서 뭐하고 이거. 공유지분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하고, 지분에 대해서, 이 공유지분은 안 된다는 거하고, 부동산 일부는 가능하다는 거. 요 두 가지 있죠? 요 두 가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거. 뭐는 되는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는 안 되는데? 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정리가 되면 지상권은 뭐예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타인 토지에 대해서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뭐예요? 자,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 토지 이용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그거 읽고 없어요. 자, 시험 문제 중요한 것은 그런 뭐예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라든가 자, 그 성질들은 어디에서 민법에서 배우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등기할 때 이렇게 어디에다가 이 등기 신청서에다가 뭐예요? 반드시 써야 될 내용과 뭐예요? 쓰지 말아야 될 내용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필요적 사항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필요적 사항. 자, 이런 식으로 구분. 자, 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뭐라고? 지역권, 전세권 구분. 그다음에 뭐라고 이거? 이게 구분이지. 구분. 지상권. 자, 지상권. 그다음에 뭐예요? 지역권. 그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가 중요한지. 필요성이 뭐냐? 필요적. 반드시 써야 될 필요적 뭐라고? 필요적 사항이다. 이제 필요적 사항. 자, 그다음에 뭐예요? 임의적 사항입니다. 임의적 사항이다. 임의적 사항. 자, 그러면 그 필요사항 얘기했을 때 필요사항은 뭐예요? 뭘 써라? 목적과 범위를 꼭 써라. 목적과 범위. 목적과 뭘 쓰라고? 범위를 기재하라. 목적이 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각종 권리의 필요적 사항으로 연결이 바른 것 바르지 않은 것 문제 나왔다면 자, 목적하게 되면 뭐예요? 물론 건물이냐 뭐예요? 공작물이냐 수목이냐 이렇게 이 얘기고 범위는 뭐예요? 전부일 수 있죠? 그다음에 일부일 수 있죠? 반드시 일부라면 뭘 첨부하라고 이거. 그 지적도 첨부하라. 이제 그러니 지적도 첨부하라. 자, 그러면 지상권 등기할 때 반드시 써야 될 필요적 사항이 목적 범위. 그거 외라니 목적 범위. 그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존속기간입니다. 항상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기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다 뭐라고 임의적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존속기간은 뭐예요? 대상에 따라서 30년, 15년, 뭐예요? 5년이죠? 자, 그런데 최장기간은 민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모두 가능하다. 불확정 기간도 가능하다. 이게 불확정 기간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철탑 뭐예요? 철탑이 녹슬어서 없어질 때까지 철탑 뭐예요? 존속기간을 한다. 그런데 존속기간 이것도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뭐가 있어? 이제 치료. 자, 치료가 있고 시험 문제 나왔던 치료가 있고 땅 사용료.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급시기 있죠? 언제 지급하느냐? 월 5일날 주냐? 월 15일날 주냐? 이게 기간 있죠? 기간. 지급시기. 자, 이런 게 임의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지역권은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 지역권은 자, 뭐라고? 자, 남의 땅을 이용하겠다고 갑이란 사람의 땅에서 이 사람이 왜 유역지냐면 자, 뭐예요? 당연히 이 땅을 뭐 해달라고? 땅 좀 통행 좀 하게 길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사람은 승역하니까 승역지예요. 그래서 이 유역지는 전부를 위해서 승역지는 일부 전부가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몇 년 전에 나왔던 게 이 유역지의 소유권자나
지상권 전세권자도 승역지의 뭐예요? 소유권자나 지상권 전세권자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거. 요게 이제 특색이고. 지역권은 뭐예요? 절대 독립해서 소유권과 독립해서 이전 등기 안 되니까. 자, 이전 등기는 뭐만 안 된다고? 지역권 연등기 안 된다고. 그런 건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어디 신청서는 뭐예요? 유역지가 왜? 승역지 등기부에 쓰니까 유역지 표시가 유역지 땅이 어딘가 보고. 근데 목적이 인수냐 감방이냐 자 통행이냐 목적을 쓰고. 범위 있죠 범위. 범위는 뭐라고 이거? 뭐일 수도 있고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는데 일부일 때는 반드시 뭘 첨부하라고. 지역도 첨부하라고. 이제 그런 사항을 좀 봐주자. 그런 사항. 자 그래서 여기 지역권의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뭐라고 이거? 자 민법상 인수 물 끌어들인 인수지역권인 경우에 뭐예요? 특이하게 해서 정한다. 특이하고 정한다 보시고. 그 다음에 항상 지역권 등기는 이게 유역지의 승역지죠? 이 승역지 등기부 을구해 줘야 돼요. 어디다 해준다고?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한다. 이렇게 승역지 등기부 어디에? 을구에 설정 등기한다. 왜? 당연히 뭐예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사고 싶을 때 이 땅 을구에다가 무슨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1번에서 이렇게 지역권 무슨 등기가 지역권 설정 등기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토지소유가 가니까 가능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누가 지역권자가 있구나라고 이제 자 제한받고 있구나 이걸 알려줘야지만이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해야 된다 그 얘기지만. 그래서 일단 승역지 등기 을구에 한다 봐두시고 그다음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자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의 토지나 건물 용도에 따라 이제 사용하는 거니까 반드시 등기부에는 전세금이 꼭 써 있어야 돼. 왜? 당연히 뭐 해야 되니까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자 용익물건이지만 담보물건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꼭 어디 신청서에는 전세금을 써서 등기부에 자 전세금이 꼭 써 있어야 됩니다. 전전세는 때 전세금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설정 목적이에요. 자 맨 땅 위에다가 뭐 건물을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토지나 건물의 대상상 목적이에요. 이거 대상상 목적인 범위다. 대상상 목적인 범위다. 그래서 토지를 목적으로 하느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건물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 목적과 범위는 뭘 수 있고 토지 건물을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 있는데 일부일 때는 반드시 뭐예요? 자, 건물일 때는 도면, 땅일 때는 뭐예요? 지적도 뭘 첨부하라 이거 도면 내라. 도면 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은 당연히 뭐예요? 존속기간은 이 존속기간은 뭐예요? 최장기간이 뭐예요? 최장기간이 몇 년이고 10년이고 최단기간은 몇 년이다? 1년이다. 1년. 그죠? 근데 자 뭐는 자 건물만 1년이고 토지는 제한이 없죠. 기간이 없으니까 10년을 넘지 못한다. 존속기간 받으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위약금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자 위약금 관한 사항이라든가 뭐예요? 전세권에 뭐예요? 양도금지 특약이라든가 양도금지 특약 이런 거 뭐에 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특약과 약종으로 정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하여튼 뭐예요? 생각이 안 나면 존속기간 임의적 지상권의 목적 범위 지역권의 요역지 뭐예요? 승역지 목적 범위 자 뭐 요역지 표시만 해도 돼. 요역지 목적 범위 전세금은 전세금과 목적의 범위 뭐 그 정도 한번 이해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일단 몇 번 문제 자 80 뭐예요? 87페이지에 38번 문제 지역권에 관한 틀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기관은 승역지의 기록에 지역권 등기를 할 때는 지역권 설정 목적을 기록한다. 승역지 등기글에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역지의 소유권이었는 등기는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에 왜? 소유권과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종성 하는 게 뭐냐면 자 만약에 이 요역지 소유권자가 병한테 뭐예요? 이 땅을 팔아버리죠?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갑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뭐예요? 지역권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권은 뭐예요? 소유권과 운명을 같이 하니까 부종성이라고 그래. 부종성.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부종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자 종을 생각하시고 너 종 치고 싶냐? 너 종 치고 싶냐? 너 죽고 싶냐? 그 같이 줘야 돼. 그러니까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돈 갚게 되면 저당권 채권이 소멸해서 저당권도 소멸되니까 운명 같이 소멸한다. 이게 종 치고 싶냐? 부종성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지역권은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소유권하고. 그 따라간다는 것도 수반성이고. 자, 그 다음에 자, 몇 번에 3번에 뭐예요? 지역권의 설정 등기의 승역지 소유권자를 의무자로 요역지 소유권을 권리자로 함의 원칙인데 그 4번에 지역권 등기 시 요역지 소유권의 등기는 등기관 직권으로 기록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설정 등기는 없다 하지만 승역지 등기부에 하지만 여기도 지역권이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등기부에다가 1번에 뭐라고 이렇게 요역지가 뭐라고 요역지가 지역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 이걸 등기관이 한다.
그 항상 등기부상에 설정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것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계약 맺고 한 거고 그냥 설정이란 말이 없이 뭐 유효지 지역권이다 하게 되면 뒤에 설정이란 말이 없으면 직권한다.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뭐예요? 거의 민법 문제입니다. 왜? 자, 승역지의 지역권자도 자, 유역지의 뭐예요? 지상권자, 지역권자도 다 뭐가 된다는 게 이거. 지역권 설정 등기의 의무자가 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는 게 거의 민법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자, 39번에 거기 자, 틀린 거 있습니다. 그 비슷하죠?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랬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승역지의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할 경우 그 지역권 설정되는 뭐예요? 전세권 등기에 뭐라고? 부기 등기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3번에 설정 등기는 공동이라고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지역권의 설정 등기의 신청서에는 부동산 표시적 일반적 기재 사용에 지역권의 설정 목적 범위 써라 그랬고. 자, 그다음에 그 5번에 뭐예요? 절대 지역권이 없는 게 안 된다 그랬죠? 말이 안 되잖아. 지역권은 소유권이고 붙어 다니니까. 그 기본이에요. 거의 이것도 거의 민법 문제입니다. 민법 시간에 배웠던 얘기니까 보시고. 자, 넘기세요. 자, 88페이지 40번은 별표 두시고 보겠습니다. 40번은 별표에서 보는데 거기 뭐라고 이거 자, 틀린 거랬어요. 1번의 지상권의 설정 목적 범위, 설정의 목적 범위 필요적 사항이다. 맞죠? 그 다음에 자, 2번 지료는 뭐예요? 임의적 사항 맞습니다. 자,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줄치세요.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분할하라는 얘기죠? 아, 분할 안 해도 돼요. 분할하지 않고 일부에 대해서 뭐가 하나니까. 지상권 등기를 못한다. 못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 그 다음에 4번은 타인 농지는 전세권 등기가 안 되는 거지. 예, 지상권 등기를 할 수 있고. 자, 불합정 기간 가능하다 그랬죠? 왜? 당연히 뭐예요? 여기 존속 기간은 최장 기간이 기록되지 아니하니까 뭐는 가능하다? 불합정 기간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40번의 틀린 사항은 뭐예요? 3번이었다. 그 다음에 41번은 전세권 등기 옳지 못한 거랬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10년을 넘지 못한다. 존속기간. 자, 근데 그 42번 문제가 같으니까 42번 작년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옳은 걸 그랬어요. 이전 등기는 자, 언제나 소유권이 아닌 자, 다른 전세권이었는 부기 등기고. 2번은 뭐예요? 전세금을 기록한다 그랬죠? 반드시 기록할 사항. 이게 맞고. 3번은 존속기간은 임의적인데 반드시란 말 들어서 틀렸고. 그 다음에 건물의 특정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해서 절대 용익물권은 자, 이런 전세권 이런 용익물권은 뭐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못한다 그랬죠? 그게 이 정도 문제 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이걸 틀린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큰일 난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에 뭐예요? 전세권 할 수가 없다는 게 있다는 얘기고 있다. 자, 4번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고. 자, 2번이 옳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자,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뭐하는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가 나오냐면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등기를 뭐예요? 할 수 있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뭐예요?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전세권도 그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경매를 신청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전세 목록으로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수개의 부동산의 권리를 목적으로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 해설에서 보지만 72조 2항 공동저당권을 준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그 공동전세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공유부동산의 전세권을 뭐예요? 공유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자, 거기에 공유자 전원이 뭔다? 등기의무자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이제 거기 자, 3번에 위액금의 특약 나오죠? 특약을 이제 특약 있으니까 임의정상 기록하고. 그 다음에 4번에 전세권이 뭐예요?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의 반환 채권에 일부양됐다는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하셨는데 절대 뭐라고? 원칙은 뭐라고? 자, 전세권이 소멸한 다음에 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전에 예외적으로 전세권이 소멸됐다는 뭐예요? 증명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일단 원칙은 뭐예요? 소멸하고 한 다음에 끝나고 한 다음에 원칙이기 때문에 그게 답이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당연히 뭐 일부전할 때 전세권 반환 채권 얘기니까 양도 X고. 자, 그 다음에 그 45번에 뭐예요? 가장 옳지 않은 거 써있죠?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이 전세금의 반환 채권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게 자, 거기 존속기간 자, 거기 4번의 얘기죠? 4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한 뭐예요? 전세권의 일부전 신청은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소멸한 다음에 한다 그랬죠? 그게 이제 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47번은 뭐예요? 용익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익권에 관한 사항 중 이제 46번은 이제 자 비슷하니까 빼고 47번 보시면 용익권에 관한 사항 뭐라 써있어요?
승역지 소유권자와 유역지 소유권 간의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유역지 소유가 권리자가 돼서 승역지 등기부에 그 유역지 소유권자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자 권리를 취득한 지역권자가 된다. 자 그다음에 2번 지상권 설정 등기 설정 등기에서는 소유권자가 의무자이고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이 당연히 권리자가 되죠. 그다음에 3번에 동일 토지에 관해서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 지상권 뭐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요. 자, 이 특성이 그렇다는 얘기요. 왜? 공중 위 땅 아래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 4번의 전세권 등기청의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 등록하지 않더라도 전산정보 처리 이용해서 등기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 당연히 그 사용자 등록을 해서 전자신청을 하려면 사용자 등록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지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고는 절대 전자신청이 못합니다. 왜? 아니 왜 그 등기할 때 공인인증 정보 사용자 등록한 게 이제 있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에 주택임대차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의 판결에 의해서 선고를 할 때, 자, 거기 결정에 의한 경우에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뭐, 그건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하여튼, 만약에 뭐라고 이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뭐예요? 존속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리지 않는다면, 할 수 없이 뭐예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대항력이 상실될 것 같으니까 점유이전하면 왜? 대항력을 갖추려면 그 집에 이사 가서 뭐예요? 주민등록 신고해야 돼 있죠? 주택에 있는 누가 주민등록 신고해요. 그러니까 이사 가면 안 되니까 무슨 방법으로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가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에서 자 뭐 하라는 얘기니까 신청해서 이제 그 신청해 한 거에 대해서 그 선고할 때 결정에 한 방법 상당한 방법 임대인한테 뭐예요? 고지해야지만이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제 자, 이해두고. 답은 안 나와요. 답은 안 나니까. 일단 4번에 뭐예요? 4번에 절대, 이건 사실 뭐예요? 그 문제 답이 사실은 쉬운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전자신청을 할 때는 전자적 방법을 할 때는 당연히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사용자 등록을 안 하고도 한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오늘은 여러분 용익물권 있죠?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당권에 관한 사항부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